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조은아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폐어망 등의 해양 쓰레기를 활용해 옷과 가방 등의 패션 소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브랜드죠. 컷더 트래쉬의 임소연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다채로운 소재와 신선한 재미로 관객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신작 영화들을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소형 전기차부터 세단, SUV에 이르기까지 국내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풀라인업을 갖추고 나섰습니다. 국내 업체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전동화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자 일부 기업은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고객 잡기에 나섰는데요.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기업은 반값 전기차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에 본사를 둔 자동차 제조기업도 연이어 차 가격을 인하하면서 가격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조 단가를 낮추는 게 가격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배터리 기술과 편의사양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춰야 안정적인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급변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다생적 생태계 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골자입니다. 소상공인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업가로 거듭날 때 국가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 핵심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유망 소상공인의 자금을 집중 투입해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고 민간 주도로 소상공인에게 직접 투자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섭니다. 특히 로컬 크리에이터, 즉 지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골목 상권의 고유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브랜드 상권을 만들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방 5만 개를 보급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 디지털화도 가속화합니다. 이와 더불어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도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올해 공급 예정인 3조 원 규모의 정책 융자와 25조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상반기 중 집중 투입해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대환 프로그램을 전 자영업자에게로 확대해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섬지역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해수담수와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해수담수와 선박에는 바닷물을 여과해 식수로 공급하는 장치가 탑재됐는데요. 해수담수와 선박은 바닷물을 배 아래에서 취수해 압력을 가하고 역삼투압 방식의 여과기를 통과시킵니다. 여과 과정을 거치면 소금기는 사라지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미네랄 등이 남게 됩니다. 만들어진 물은 염소 소독을 거친 뒤 곧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해수담수와 선박이 생산할 수 있는 식수의 양은 하루 300톤가량, 선체 안에는 식수 700톤가량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도 갖춰져 있습니다. 선박 갑판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여과기를 가동하는 전기 에너지를 10%가량 줄이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해수담수와 선박의 규모를 키워 해외 수출까지 도모할 계획인데요. 해수담수와 선박이 섬지역 가뭄에 제 역할을 톡톡히 할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다를 위해 해양 쓰레기를 디자인하다라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해양 쓰레기를 리사이클, 업사이클하고 있는 주식회사 커터트레시 대표 임소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패션 시장에서 폐기물과 같은 해양 쓰레기로 업사이클링하는 힙한 브랜드가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해양 쓰레기를 원료로 옷이나 가방 등의 소품을 제작하는 패션 브랜드 커터 트래쉬. 이들은 바다를 위해 쓰레기를 디자인하다라는 소셜 미션을 바탕으로 해양 쓰레기를 1%라도 유의미하게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바다의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바다 문제를 알리고자 노력하는 해양 쓰레기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커터 트래쉬의 임소연 대표를 만나본다. 커터 트래쉬는 우선 그 해양 쓰레기를 디자인하다라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해양의 문제를 알리는 디자인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해양 쓰레기를 리사이클, 업사이클한 제품군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름에 담긴 뜻을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커터 트래쉬는 말 그대로 쓰레기를 줄이다, 그리고 쓰레기를 재단하다의 의미를 담아서 커터 트래쉬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해양 쓰레기 문제를 알리고 해양의 문제를 알릴 때 그것의 문제를 미화하거나 아름답게 표현을 하지 않고요. 저희 커터 트래쉬 로고가 T자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얼핏 보면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현실을 약간 잔혹동화처럼 풀어서 디자인하는 게 저희 커터 트래쉬만의 장점이자 위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저희가 공장에 업사이클 가방을 만들어 달라고 100개 정도를 맡겼는데 한 10개 정도를 해보시고는 이건 못하겠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폐어망을 세척을 한 다음에 있는 그대로 그걸 원단처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봉제 과정이 일반 패션 원단을 봉제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장 한 2곳 정도가 중간에 돈을 더 드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셨고, 지금은 운 좋게도 다른 이제 사회적 경제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신 공장에서 잘 만들어주고 계셔서 지금은 안정되게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커터 트래쉬 같은 경우에는 폐어망을 2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버려지는 그물을 세척을 해서 있는 그대로 이제 패션 원단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 방법은 리사이클을 진행을 하는 건데, 리사이클 과정에서 가장 이제 염두를 두고 진행을 하는 거는 기존 원료만큼 깨끗한 거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위생적인 문제는 소비자분들이 더 이상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리사이클 되는 과정이 폐어망이 있잖아요. 그 폐어망을 세척이 잘 되도록 잘게 분쇄를 합니다. 그럼 프레이크 형태가 되는데 그 프레이크 형태를 또 이제 세척을 하면서 이제 펠릿 형태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실을 다시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생 부분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디자인의 모티브를 따오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해양 문제 그리고 자연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에서 모티브를 많이 따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디자인 철학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활용성이거든요. 제품 하나를 구매를 했을 때 그 기능이 하나인 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다양한 가방을 산 것 같은 가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서 제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자원으로 그냥 원래의 공정대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버려진 것을 세척하는 과정이 또 들어가고 그걸 세척하기 위해 재단하는 과정이 또 프로세스가 2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프로세스가 2개가 더 추가가 되니까 금액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공정에 대한 이해가
많이 이제 업사이클 기업들이 그런 걸 알리지 않아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업사이클 기업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이런 공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리면 그런 인식은 금방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 쓰레기에 관심이 많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년의 기업들이 조금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제주에서 나고 자라진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주도 분이세요. 그래서 방학마다 제주도에 가면서 이제 바다로부터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대한 애착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갔었어요. 유학을 갔을 때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다큐멘터리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정말 보지 않았으면 몰랐었을 그런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여도 환경에 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귀국을 하자마자 그런 재활용을 통해서 패션 제품을 만드는 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설립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업사이클 공방이거든요. 버려지는 옷을 가지고서 그거를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걸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버려지는 원단이 너무 많아서 진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보자 해서 찾게 된 게 해양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1인 기업으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쨌든 저희가 그 수익성이 막 좋았던 사업을 추구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생활도 영유를 하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팀원을 모으고 그 팀원들과 같이 진행을 하기도 했지만, 스타트업 특성상 초반에 이제 수익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 열정페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니까 팀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초기에 같이 진행했던 팀원들과 뭔가 그때부터 수익성이 났으면 더 잘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는 날까지 업사이클 산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의 업사이클 시장은 해외랑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 규모가 큰 편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이제 내부적으로도 분석을 해봤는데, 디자인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같은 업사이클 기업들이 물론 이제 자원이 순환이 되는 거는 중요하지만 조금 더 디자인에 특화가 된 특별한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디자인 기업이다 보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재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의 기술력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파트너십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술력의 한계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더 다양한 기업과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먼저 시민 대상으로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한 원단으로 패션쇼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패션쇼의 의도는 이런 시민분들이 해양 쓰레기 문제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슬로건을 알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진행을 했던 캠페인이 상갱이 그리기 프로젝트였는데, 상갱이가 국내 토종 돌고래인데 지금 멸종 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멸종 위기 동물이 있으니 여러분이 좀 알아주세요
하는 방식으로 이제 SNS에서 홍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GOCF라는 캠핑 전시회에서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플로깅을 하고 그걸로 포인트를 받아서 포인트 이제 높으신 분에게 저희 같이 연합되어 있는 기업의 제품을 증정하는 캠페인도 지금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회사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이 다닐 때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충족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저희 회사의 목표인 해양 쓰레기를 0.001%라도 해결에 기여를 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처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외롭고 고단한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의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해양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 테니까요.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